행복과 솔직함, 인간에게 솔직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과 두려움, 기대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구조는 이러한 솔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결심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처럼 진실한 자기인식 역시 쉽게 흔들린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하나의 단일한 의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 본능, 이성, 기억, 사회적 조건, 타인의 시선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러한 내면의 경쟁 상태 속에서 인간은 매 순간 상충된 목소리들을 조율해야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 자, 초자라는 구조로 설명하며 인간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갈등의 장임을 지적했다. 현대 신경과학 역시 뇌가 단일한 의사결정 장치가 아니라 수많은 모듈이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의 나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충동과 판단의 혼합물로 살아간다. 이 때문에 인간은 늘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솔직함은 쉽게 희석된다. 이 내적 갈등은 특히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행복은 거의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돈을 벌고 사랑을 찾고 명예를 추구한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근원에는 결국 행복해지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망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고유의 잠재력이 실현된 상태로 보았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정을 행복이라 정의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정감, 즉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정서의 지속성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느낌이다. 출세, 재산, 지위, 명성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불러오리라 기대되는 수단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감각,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다는 존재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인간의 뇌 깊숙한 곳, 생존 본능과 사회적 본능이 만나는 경계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물질보다 먼저 관계와 의미를 필요로 하도록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간은 이 단순한 구조를 쉽게 망각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수단은 점차 목적 그 자체로 변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은 삶의 전부가 되고 돈은 행복의 대체물이 된다. 사회적 비교는 이를 더욱 가속화한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결핍을 증폭시키고 결핍은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한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지만 도착 지점에서는 늘 허무와 공허를 경험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인간은 어떤 성취나 소유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잠시 후 만족감은 곧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새 차, 승진, 큰 수입, 새로운 사랑은 처음엔 강렬한 기쁨을 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일상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뇌는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 이 무한 반복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근본을 잊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안정감, 존재감, 인정이라는 행복의 핵심 요소를 얻기 위해 외부 성취에 몰두하다가 정작 그것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다. 삶의 중심이 성취로 이동할수록 관계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결국 인간은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인간의 행복 조건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질서가 달라진다. 행복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깨우침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미 충분한 존재이며 조건 없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내면에는 깊은 안정감이 자리 잡는다. 스토아 철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내면의 태도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 역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친다. 현대 긍정심리학에서도 감사, 수용, 자족이 장기적인 행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급 와인과 평범한 차 한 잔의 차이는 본질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이다. 고급 와인은 비교와 과시 속에서 공허함을 키울 수 있지만 소박한 차 한 잔은 자족감과 평온을 안겨줄 수 있다. 행복은 외부 사물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 방식에 달려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존재이며 그 해석의 방향이 곧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 과정에서 중요해진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망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 비교심, 결핍감과 솔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인간은 외부 조건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솔직함은 용기이며 자기 해방의 출발점이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내재한 존엄성을 인정할 때 회복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경쟁과 비교, 불안과 욕망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는 여정이 아니라 본래 충분했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조용한 자기인식과 솔직함이 있다.